마이크가 들어왔죠. 예. 자, 앞서 얘기를 좀 쭉 했고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아까 최대 한 700분까지 보셨는데 채팅을 거의 안 치셔서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물론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보고는 계시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셔야 방송을 계속 이어가는데 여러분들 맨날 오마이 타이거즈 할 때는 다 집중한다고 하고 그 채팅을 거의 아무도 안 치셔서 흥미가 없나? 재미없나? 내가 잘 못 짰나? 내용을 가끔씩 잘 듣고 있다. 네. 좀 얘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듣고만 있어요. 좋습니다. 야간 중이다. 예,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듣느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 얘기만 쭉 하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라디오 모드로 해놓고 번역 작업.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세요. 보면 또 그 사장님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원투오케이님 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 사인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인볼도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저건 쟁나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양현종 선수 그리고 김선빈 선수의 사인볼 제가 또 사인볼 케이스도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뾱뾱이도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신가요? 예, 저는 스타뉴스 소속으로 김동영 기자라고 합니다. 윤성민 선수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그냥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공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불펜 피칭을 한 뭐 60-70% 힘, 네. 70% 정도의 힘으로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홍재호 선수, 이명희 선수 이야기까지 했고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 퓨처스 리그 2군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2군은 특히나 우리가 기록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지 잘 모르는데 좀 2주간 좀 잘 던진 또 잘 치고 있는 선수들 제가 이제 한 명씩 소개하는데 올해는 첫 번째 시간이네요. 황인준 투수 우리 김대희 담당자가 사진을 제가 좀 자료 준비를 부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팬북에서 찍었어요 라고 자, 황인준 선수는 185에 93km 이제 프로필상. 그리고 또 아버님이 야구 선수셨네요. 황대연 선수의 큰아들이죠.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한화, 빙그레, 한화 네. 같은 팀. 예. 그리고 LG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지었고 그 내야수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예? 185에 93이요. 뭔 소리? 93km 킬로미터라고 하셔서. 킬로미터라고 했나요? 멍충이네요. 예. 킬로그램입니다.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하얗죠? 네, 옆에서 봐도 피곤해 보입니다. 네. 이 선수가 근데 그 군문제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사회복무를 예. 다녀왔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 한양대 출신의 이제 대졸 선수고 그 나이는 조금 있어요. 91년생이니까 2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일단 박흥식 감독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현재 퓨처스 투수 중에 제일 좋다. 오, 네. 기록도 좋더라고요. 네. 뭐 평자가 0.73인가 뭐 그렇고 뭐 11탈삼진에 2볼넷 어쨌든 보이는 스탯들이 참 좋아요. 참 좋고 소위 말하는 막 150을 뻥뻥 던지는 그런 투수는 아니랍니다. 뭐 140 한 초반 정도 던지는 것 같은 대신에 제구가 좋고 그 경기 그 다양한 구종을 소화할 수 있고 그 감독님 얘기로는 일단 멘탈이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성실하고 그러니까 갖출 수 소위 말하는 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뭐랄까 그 야구에 대해서 좀 뭔가 많이 알고 있겠죠.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한 노하우가 좀 있겠죠. 그리고 수술 경험이 있어요. 예,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예, 수술을 한번 했던 선수여서 뭐랄까 몸 관리에 대해서도 좀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던질까 눈앞에서 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현장 평가는 굉장히 좋은 선수. 현재로서는 퓨처스에서는 최고고 5월이면은 뭐 박 감독님 얘기로는 5월이면 아마 1군에서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감독님도 그렇고 김기태 감독도 그렇고 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주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더 1군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황인준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내리자. 그렇죠. 뭐 그런 그거는 아니고 예, 그냥 그런 이런 건 좋은 아니고요. 투수가 예, 있다고 예, 소개를 해드리고 예. 사실은 1년 동안 시즌을 치르다 보면 누군가는 또 1군에 네.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예.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네. 과정이니까 그 중에 리스트 1군에 올라올 네. 수 있는 리스트 중에 한 명이다.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이제 볼질하지 않는 네. 쉽게 표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선수들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난해도 김종훈 투수도 이제 올라왔었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 육성 선수 신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투수 그렇습니다. 장점이 뭔가요? 황인준 선수요? 예. 일단 제구가 좋고 멘탈이 좋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성적이 보여주듯이 그 가장 좋은 게 일단 제구가 일단 확실히 눈에 띄고요. 감독님 말씀이 딱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140km 중반에 막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제구가 좋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좀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구종은 제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박강식 감독님이 해피 얘기를 네. 안 하셨다.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구종을 이렇게 빼먹으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네. 한 번에 박강식 감독님한테 전화할 때 네. 지금 박강식 감독님한테 취재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오마이 타이거즈가 이게 황인준, 박준태도 알아야 되고 심동섭, 박경태, 박지훈, 윤성민 선수 상황 또 이후에 차명진, 곽정철, 손영민 뭐 이런 선수들도 해야 돼서 한꺼번에 해야 돼서 조금 이게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뭐 차후에 또 이제 이거는 뭐 차후에 또 업데이트 할 수 예.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구종을 던지나 구속은 어느 정도 되나. 네. 근데 이걸 유추해 볼 수는 있지. 140 중반이 막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워딩이 있었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이제 130 후반, 140 초반 찍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워딩을 봐서는 네. 140 근처를 던지는 투수의 가능성이 높겠죠. 예. 자, 황인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봤고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적인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준태 선수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이름 또 들어보시죠. 박준태 선수 상당히 잘생겼어요. 프로필만 제가 프로필은 프로필이고 이 선수가 이제 경찰청을 2016년도, 2017년도에 다녀왔는데 2016년도 퓨처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타율이 2할 8푼 6리, 출루율이 3할 6푼, 장타율이 4할 1푼 8리였는데 2017년도 퓨처스에서는 2할 9푼 8리의 타율,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5할 4푼 3리. 그러니까 좀 성장한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퓨처스에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잘 치고 있죠. 홈런도 4개나 치고 장타율 무엇 8할. 근데 사실은 요 정도는 돼야 퓨처스에서는 요 정도는 좀 쳐야 네. 1군에 비벼볼 만하죠. 그렇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감독님께 감독님 아까 뭐 박흥식이 오마이 타이거즈라고 하시는데 감독님 박흥식 감독님한테 나오는 선수가 제일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 투수 쪽에 황현준이 있으면 타자 쪽엔 박준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뭐랄까 지금 타자 쪽에서는 제일 잘 치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준태 선수가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1군에서 뛰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외야 백업. 네. 그래서 뭐 어깨 좋고 수비력 갖추고 있고 대신 이제 공격이 좀 아쉬웠던 그런 선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빠따라 싹 다 뜯어 고치셨답니다. 스윙 궤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뭐랄까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뭐 이렇게 어퍼 스윙 되고 타구 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현재 김기태 감독님이나 박식 감독님이 강조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선수였죠. 그래서 이제 이 팔꿈치도 붙이고 배트 나가는 것도 이제 궤도도 좀 바꾸고 사실은 그런 네. 아주 기술적인 네. 거는 진짜 퓨처스에서 네. 개선이 거기니까 되는 거예요. 거기니까 일본에서는 못해요. 맨날 어떻게 해? 네. 그래서 타구 질 자체가 아주 좋대요. 네, 타구 질 자체가 아주 좋아서 플라이볼 혁명이네 아주 홈런도 네. 4개를 치고 타구 질이 아주 좋아졌고 그 감독님께서 일본 타격 코치 하실 때 2015년에 잠깐 이제 이 선수를 봤는데 그렇죠. 재질이 있어 보여서 아 키우면 되겠다 제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군대를 먼저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다녀와서 군대를 일찍 해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최근 이번에 캠프 지난 마무리 캠프 이번 스프링 캠프 거치면서 이제 폼을 교정을 시켜서 이제 퓨처스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나오는 보여주는 숫자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퓨처스라지만 안타를 20개 쳤는데 네. 그 중에 4개가 홈런. 네. 2루타도 3루타도 2개나 쳤네. 네. 그러니까 20개 안타 20개인데 장타가 절반이에요. 네. 장타 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감독님에게 이제 박준태 선수도 지금 이제 육성 신분이기 때문에 5월이면 아마 1군에서 그 뭐 백업이 필요하면 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까 황인준 선수랑 같이 아마 나란히 1군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아주 잘 뽑아왔네요. 예. 기가 막히네요.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더라고요. 통화하는데. 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전 되게 좋아요. 퓨처스 선수를 이제 소개하는 이 시간이 예. 사실 취재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그 선수 칭찬을 이제 멘트를 부탁하는 거니까 예. 인터뷰할 때도 되게 편안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박준태 선수가 타격만 잘하면 진짜 진짜 뭐 이런 팬들 사이에선 예. 누가 뭐만 잘하면 누구 누구 급일 텐데 예. 뭐가 뭐 재고만 잡히면 예. 뭐 선동열일 텐데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때 참 타격이 이렇게 좀 아주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으니까 많이 아쉽긴 했었죠. 예. 싱크는 제가 지금 잡아보려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방법이 좀 없어서 조금 오늘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궁금해하는 퓨처스에서 궁금해하는 기아 팬덤이 궁금해하는 선수는 뻔하잖아요.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 예. 선수들. 예. 그래서 차차차차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정환 선수도 아마 박준태 선수랑 같이 해서 막 5월 되면 1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루수로 주로 나오는 어쨌든 내야 같던데, 두루두루 내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자원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여차하면 올려다 쓸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그러니까 오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개막 전부터 김기태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갖다 불러 유격수로. 쓴다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육성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신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언젠가는 일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 자원이 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대기 자원이. 좋습니다. 예. 2루 유격. 구나. 근데 우선은 사실은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1군에 올라올 때 우선 수비 툴로 네.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오정환 선수는 시범 경기 쭉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정환 선수도 한번 기억해 두고 있어야겠네요. 까지 알아봤고 가끔 이제 이야기가 팬덤 사이에서 나오고 이훈청 선수는 오늘은 특별히 뭐 그 취재 대상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예. 차차 뭐 또 알아볼까요? 예. 가끔 이제 워낙 임팩트 있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선수 근황 알아보기 차명진, 곽정철, 손영민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명자들이 입단하자마자 수술을 하고 공익을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그 선수들 중에 하나예요. 차명진 선수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알아보기 전에 곽정철 선수의 근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퓨처스는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더군요. 예. 6경기에 나섰고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부터 퓨처스에 등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시작부터 나간 거죠. 뭐 6경기에서 8이닝 소화해서 승패는 없고 평균은 7.88로 좋진 않습니다만 12탈삼진에 2볼넷이에요. 세부 스탯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좀 3할대로 높다 보니까 이제 안타를 많이 맞아서 점수를 내준 케이스지 뭐 볼볼볼 하다가 자빠진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박근식 감독님 얘기로는 완전하진 않으나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군에 올려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1군이 너무 급해서 없으면 안 돼서 그러면 뭐 올릴 수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만 더 기다려주면 자유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퓨처스에서 따박따박 경기를 나가고 공을 던지고 있다는 거는 몸은 됐다는 거거든요. 몸은 된 거죠. 네, 몸이 됐다니까 아프지 않다는 거, 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기아 뭐 불펜 진에 뭐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볼로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대신 아직 완전하진 않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아무튼 뭐 아프지 않고 퓨처스에 꾸준히 네. 나오고 있고 볼볼 하고 네. 있지는 않다. 좋은 거죠. 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근황을 알아봤을 때는 좀 무릎에 물이 찬다라는 네.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을 좀 전해드렸어요. 예. 그때는 재활군에 있었고 근데 무릎에 좀 물이 찬다 그래서 무릎이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21일 날 퓨처스에서 처음 던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대략 한 이틀 전이죠. 21일 이틀 전이고 애초에 손흥민 선수 얘기 나온 게 그게 첫 한 방송 달 때였나요? 전에. 네. 3월 22일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한 달 정도 흘렸죠. 그 사이에 몸 추스르고 컨디션 끌어올리고 불펜 던지고 뭐하고 해서 퓨처스까지 올라온 거죠. 첫 등판에서 1이닝 1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전에 나섰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팀 일정상 그 박근식 감독님 얘기로는 박근식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명의 투수를 쪼개서 많이 던지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을 짜다 보니까 그 시쳇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표는 네. 편하게 쓰시면 네. 됩니다. 3군에 보내서 연습 경기에 투입시켜서 경기 감각을 더 올리게 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등판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상황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4년도 1차 지명자 그리고 이제 사복을 다녀온 네. 차명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보고 자주 볼 게 없는 게 재활군에 있어요. 저번에도 재활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전화드렸더니 재활군에 있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퓨처스 기록이 아직 없죠. 예. 그냥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한 문장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아쉬운 선수죠. 뭐냐면 특히 최근 올 시즌에 특히 이제 그 젊다 못해 어린 투수들이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루키들이 네, 올라와서 루키들이 곽빈이요. 네. 뭐. 곽빈 다 뭐 박지국도 어린 선수고. 네, 곽빈 타자 쪽 강백호 등등 나왔고 기아도 이제 유승철이라는 작년 1차 지명자가 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차명진 선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뭐해요? 이렇게 우리끼리 기자들끼리도 차명진은 뭐한대? 이런 얘기도 하고 나오는데 재활군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억지로 끌어다 쓰기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조금 뭐랄까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민우 선수도 이제 워낙 대학 시절에 많이 굴림을 당해가지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저는 이민우 선수도 좀 시간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진짜 놀라운 게 작년 4월 말쯤에 끝났거든요. 군 문제가. 네. 근데 퓨처스에 들어와서 던지더니 1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1차 지명자들이 네. 다르긴 다르구나. 뭐가 있어요. 1차 지명을 받은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런 내용은 그런 없나 건 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정도는 아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파서 회복하는 사람도 재활군에 있고 네.
공을 던지기 위한 단계를 밟기 위해 있는 사람도 재활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군에 있다는 게 얘는 안 돼, 뭐 아파서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고 예. 뭐 어디 어차피 이제 기사로는 잘 쓰기 어렵잖아요. 예. 솔직히 기자 예. 입장으로서는 예. 네, 오마이 타이거즈에서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범수 선수도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재활군이랑 육성은 다른 거죠? 라는 질문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같진 않죠. 같진 않고 대신에 같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있긴 하다. 네, 같이 아, 있긴 그렇네요. 하죠. 맞네요. 예, 예. 맞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요. 육성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이라든가 말 그대로 좀 성장에 필요한 선수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게 육성인 거고, 재활군은 뭐 아픈 선수들 회복도 해야 되고 회복 단계가 좀 마지막까지 갔으면 던지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다시 제자의 살 활자잖아요. 다시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지만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차명진 선수는 군 문제 해결했어요. 갔다 왔어요. 예. 네. 갔다 왔습니다. 육성 선수를 하나씩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당장에 어떤 선수를 뭐 신범수를 소개해주세요, 김석환을 소개해주세요는 안 됩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지식인처럼 검색을 네. 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보고 네. 뭐 홍보팀이나 저 퓨처스에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통화를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네. 어떤 공을 던집니까?라고 이제 취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이제 댓글을 좀 미리 질문을 좀 달라, 그리고 일요일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고, 취재 요청은 여기에 한두 번 써주시면은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남겨주셔야 돼요. 제가 생방송 도중에 오면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육성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육성 선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인 드래프트를 하죠. 신인 드래프트를 하면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10개 팀에 100명을 뽑죠. 그러면 100명을 뽑고 나서도 각 팀별로 아쉬운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안 뽑고 우리도 안 뽑긴 했지만 이 선수가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선수들은 별도로 육성 선수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말 그대로 엔트리 없는 선수인 거죠. 약간 인턴? 이게 비정규직. 근데 사실 프로야구 선수도 비정규직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턴 개념으로 예. 그 생각할까요? 정도로 굳이 보신다면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회사 명단에 이름은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라고 생각하시면 좀 날래나요? 그러니까 구단이 연봉도 지급하고, 돈도 주고 네, 연봉 지급하고, 많지는 않아도. 예, 뭐 밥도 먹여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 일정 그 65인 엔트리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뭐 구단별로 많게는 100명씩 선수 100명씩 최대. 있는 애도 있는데, 어쨌든 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는 65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35명은 이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으나 뭐 육성 선수 신분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5월 1일이 되면 이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럼 다시 누가 더 빠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65인, 뭐 40인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65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와야 1군에 들어올 네. 수 있잖아. 등록 네. 선수인 거죠. 등록 네. 선수. 그리고 65인, 그 다음에 이제 2차 드래프트는 2년에 한 번씩 해요. 지난 시즌 끝나고 했으니까 올해는 없어요. 네. 다음 시즌 끝나고 나서 2차 드래프트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각 팀마다 40인을 묶죠. 네. 그리고 40인에 묶이지 않은 선수들은 자유롭게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팀들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으로 온 선수가 최정용, 뭐 예, 저 아까 황윤호, 유민상 선수, 예. 고여준 선수는 갔고,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FA 영입할 때는 예. 20인 20인. 명단을 또 하는 거고요. 추첨은 이제 뭐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예. 남은 꼭지가 3개예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 야구할 때는 제가 이런 걸 다 천천히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야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럴 때 이제 기아 이런저런 이야기 뭐 질문하시면 기자님 보시고 뭐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자, 버나디나와 정성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요. 버나디나 선수가 언더핸드 상대로 1할을 기록하고 있던 버나디나가 우측 담장 넘기는 홈런. 오랜만에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경기 자신의 세 번째 안타는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시원했죠. 버나디나가 3루타 빠진 네. 자전거 사이클링 히트. 마치 원래는 히포더 사이클이라고요. 좀 더 정확합니다.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습니다. 그날 4안타 경기를 치렀는데 힘과 조금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바꾼 것 같아요. 아우, 그날, 그렇죠. 네, 신호탄을 네, 쐈습니다. 그래서 몸쪽 계속 들어왔는데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다리고 살짝 좀 있었다는 컨디션이 안 듯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다리를 오고 네네. 자, 다음은 정성훈 선수. 지금 같아서는 뭐 강행을 해도 그 접촉면이 작잖아요. 예. 사실은 지난해 유희관 선수 상대로 완봉패도 기아 타이거즈가 당했기 때문에 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은 아, 저 유희관 좀 어떻게 공략 못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시원하게 대승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흔히 하는 말로 털었죠. 제대로. 아, 정말 이게 토요일 경기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네. 아, 이게 참 역시 베테랑 정말 기술적인 타격 아직 살아있다. 네. 투수로서 할 말이 없죠. 중견수가 바로 끊었기 때문에 최다 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정작 그래놓고 본인은 누구나 1군 있으면 할 수 있는 기록이라며. 무슨 망원 타이거즈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뭐 안치홍 선수가 저번에 12경기에서 5개 홈런 치고 나는 홈런 타자가 아니다. 네. 뭐 최용호 선수는 아예 1년 내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네. 밸런스가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오지 좋다. 않았다. 아니, 이 무슨 김주찬 선수는 나는 겨우 배트 중심에 맞추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네. 오, 그죠. 네 경기 3홈런 말고. 사인볼 싱크는 지금 다 안 맞아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고 사인볼 이벤트는 그 투표만 하시면 돼요. 투표만. 예. 자, 이제 버나디나 선수 같은 경우는 따로 질문도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내야 땅볼 때 좀 뛰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요 올 시즌에. 그러니까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장세용 트레이너께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에만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파트 얘기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긴 했지만 보통 사람이 안 좋고 그러면 좀 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버나디나 선수는 야구를 대한 태도가 굉장히 진지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진지한 선수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결코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훈련 추가로 하고 배팅 방망이 더 돌리고, 그래서 딱히 구단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어디 뭐 아프다거나 그런 건 진짜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게임 끝나고 4안타 게임 끝나고 인터뷰 때도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어요. 작년에 워낙 4월달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살짝 분위기가 내가 타격감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태인 것 같다. 오늘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햄스트링 여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주루 플레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일 때는 예전에 그 속도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네. 예. 바바바바바바. 우오 하면 벌써 들어와 있고. 네. 그러니까 팬들이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루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내야 땅 볼 때 특히나 그게 또 한번 롯데랑 경기였나가 한번 약간 수비가 엉성했는데 또 천천히 뛰어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선수였으니까 네. 몸이 안 좋은가? 워크엑식이 안 좋은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몸이 안 좋은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무조건 전력 질주하는 게 참 가장 기본이고 좋긴 합니다만 사람인지라. 그래서 뭐 이제 몸이 베스트가 뭔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팬덤 사이에서는 있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정성훈 선수가 경기 도중에 교체가 됐어요. 네. 이게 어제 손톱이 조금 깨졌다고, 네. 갈라졌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정성훈 선수가 왼손은 글러브를 끼는데 오른손은 글러브를 안 끼죠. 꼭 한쪽만. 예.
그러니까 글러브를 안 끼고 이제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 트레이닝 파트 얘기로는 수비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들리는 경우는 있대요. 근데 이제 정성호 선수가 장갑을 안 끼다 보니 약간 이례적으로 배팅 과정에서 손톱이 약간 이제 들렸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트를 치다가 이제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힌 타구라가 나왔다든가 빗 맞은 타구가 나왔을 때 이제 손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손톱이 살짝 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출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현장에 같이 계셨던 트레이너니까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김기태 감독의 어떤 이제 판단이 들어가겠죠. 트레이닝 예, 파트와 논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왜 한 짝만 끼는지는 나중에 한번 혹시 네, 그걸 한번 내일 광주로 가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방송 중에 업데이트 항상 해드립니다. 예. 예. 언제 정확히 복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범호 선수랑 안치홍 선수를 내일 트레이닝 파트에서 내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몸 상태를 직접 보면서 하기로 했고, 이범호 선수는 지금 이제 중계 방송 도중에는 티베팅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번 주에 내일 트레이닝 파트랑 만난 이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범호 선수는 기술 훈련에 이번 주 들어온다고 합니다. 윤성민 선수는 이제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볼 개수를 차차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불펜 피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60에서 70%의 몸 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이날 참 기아 타이거즈 팬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게 무엇이야? 이게 뭐야?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좀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없었고 제 동기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원정이 1루잖아요. 원정 더가웃. 원정이. 예. 그래서 더가웃이 이렇게 있으면 더가웃 옆에 이제 통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 통로 넘어가는 요 벽에 이제 저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커닝 페이퍼를 붙여 놓은 셈이죠. 예. 커닝 페이퍼를 붙여 놓은 셈인데 저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일에 사실 초유의 일이 됐고 2천만 원, 1,000만 원 벌금도 받았고 시끌시끌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좀 멍했어요. 저걸 보고 저게 과연 뭘까라는 이렇게 무타자 기준 몸쪽 바깥쪽 뭐 하자는 거지라고 봤는데 알고 이제 저게 이제 그렇게 그 뭐 저는 이제 사인 훔치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커닝 페이퍼를 붙여놓은 셈이 됐는데 뭐랄까 이제 기사도 나왔었는데 공부 시험 전에 공부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 뭐 참고서도 보고 뭐 초등학교 때는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과 같은 것도 보고 참고서도 보고 문제집도 풀고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참고서를 시험장에 들고 가서 펼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저게 뭐 LG에서는 저게 이제 주자들의 도루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라면서 이제 잘못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O는 상벌이 소집해서 LG를 직접 불러서 소명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벌금을 내렸는데 좀 이게 너무 당황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네, 너무 당황을 하게 되니까 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야구하는 나라에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 사실 저런 상대 사인 분석해가지고 데뷔하는 거는 쉽게 고다니 다 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야구 팬들 중에서는 예.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 사인 훔치기를 모든 구단이 다 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사인 어떤 훔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게임 도중에 2루 주자는 1루 주자는 이렇게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게임은 다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으로 남으니까 게임 끝나고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인에서 어떻게 나냐. 그래서 사인이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그 LG 입장에서는 저거를 마침 하필 그날 저걸 붙여놓으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허닝 페이퍼를 붙여놓았는데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구단이 모두 사인 훔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인 훔치기는 말 그대로 경기 도중에 2루 주자가 저걸 알려주고 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다. 그렇게 하는 게 사인 훔치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약간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 타 팀의 사인들을 분석을 다 한다. 예. 사인 분석, 타 팀의 분석은. 예. 그런데 리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사인 분석을 해라, 말하라는 없어요. 리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인을 전달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 주자 혹은 1루, 3루 주루 코치가 뭐 아까 야자 타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구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포크볼 요런 거. 이건 아예 리그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 불법. 네, 편하게 표현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네. 전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LG에서 나온 공식 해명은 주자들의 주루 플레이를 위해서 했다인데 생각해봤을 때 주자들의 주루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의심밖에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네. 우리가. 그 기사도 봤는데 LG가 주자가 2루에 나가면 성적이 좋더라라는 기사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참 LG 입장에서는 이제 타자한테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고 주자의 도루를 돕기 위해서인 거다. 그 리그 규정이 26조 제가 지금 그걸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는 이슈인데 주자가 2루에 나갔을 때 약간 움직임을 애매하게 가져가면 선수들끼리 파이어가 나죠. 크게. 네.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슈예요, 이게. 2루에 갔을 때. 그래서 왜 두산이 훔쳤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계시는 두산 팬들이 있었다면 두산이 훔쳤다는 게 아니라 누구야 박건우가 2루에 나가서 열중샷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냐? 나 전혀 네. 그거 아니야. 네. 나 그거 아니야. 네. 우리 팀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봐주세요라고 그쵸. 시그널을 보내는 네.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그랬냐? 오재원, 임창용 그때 그 사건이죠. 예. 미묘하게 그런 동작이 나오면 불문율을 아주 어기는 네. 행동, 그리고 리그 규정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규정 적용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LG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 리그 그 26조 그 규정을 보면 경기 중에 전달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저걸 경기 중에 전달한 거라고 봐야 되냐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그것도 좀 애매하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애매했어요. 논의의 핵심은 네. 아닌데 또 다른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예. 그건 얘기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예. 살짝 뭔가 그러니까 LG가 전체적인 리그 전체 뭐 KBO가 징계를 또 내린 사안이니까요. KBO 전체 분위기는 LG가 왜 저랬을까? 잘못한 거 맞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근데 이게 뭐랄까 이 사인 홈치기라는 거에 지금 갑자기 제가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경기 중에 전달한 거 여부가 문제가 됐으면 이건 또 그냥 넘어갈 뻔했던 건이기도 해요. 냉정히 말하면. 냉정히 네. 약해잔토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규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거를 이제 페이퍼로 하는 데는 없겠지 그렇죠. 아마. 네. 근데 페이퍼로 경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자, 봐, 오케이? 봤어요?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어. 몰라. 그 누가 알 거야? 네. 누가 알아? 팀 선수단 이렇게 스태프랑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지. 근데 이걸 붙여놨어. 그리고 걸렸어 해필. 네. 그러니까 상대의 사인을 분석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러니까 10개구 안에 전부 다 지금 사인을 훔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구단도 시즌 초에 정한 사인을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다 계속 바꾸거든요. 경기 중에도 네, 경기 중에도 바뀔 수도 바꿔요. 있는 거고. 그걸 왜 그러냐면 사인이라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게 전달하고자 만든 게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이 양반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어차피 같이 경기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지 자기들도 보고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걸 서로서로 다 보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석은 누구나 하는 건데 하필 저게 붙어버리면서 그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죠. 모든 구단이 다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10개 구단이 다 사인 훔치냐? 또 이렇게 판이 이상하게 커지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팀에서 분석을 기아 타이거즈도 할 거예요. 상대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거를. 근데 분석은 할 수 있대. 타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서는 그게 규정, 불문율 모두 다 이제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감독은 몰랐다더라. 이제 류중일 감독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볼 수도 있다. 그 감독이 드나드는 출구, 그러니까 그 더가웃 출구가 이제 이 출구가 있는데 이 출구가 감독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더가웃이에요. 구조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뒤로 크게 돌아왔고 라커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저기다 붙여놓은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입구에 방송 카메라가 있거든요. 중계 카메라가 그런들 보면서 박혀. 그러면 사람이 뒤에 서 있잖아요. 네. 고개 돌리면 벽이에요. 그래요. 저게 왜 저기 붙었을까? 요 벽만 보시고도 좀 느낌이 오시는 거죠. 대충 기자님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그 통로로 감독들이 자리 아니라 아예 안 다니거든요. 감독의 동선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실이 따로 있고. 감독실에서 그러니까 감독실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나오면 더가웃이에요. 요렇게 나오면. 근데 이 감독실을 가겠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문을 여러 개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정 구장이니까 늘 다니는 대로만 다니신 거죠. 어지간해서. 동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걸 못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 류준일 감독 스타일상 또 봤으면 또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어쨌든 좀 사상 초유의 해프닝 사태 뭔가 납득이 좀 어려운 뭔가가 일어났죠. 뭘 말하기도 어려워. 도대체 이런 경우 세상에 어딨냐고 야구하다가 너무나 좀 혹시나 익명이라도 프런트나 선수의 어떤 좀 움직임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 그냥 노코멘트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게 LG 쪽에서 사과를 이제 했는데 기아 쪽의 반응이 기사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방구 전혀. 기아 입장에서도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아 입장에서 굳이 여기서 LG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KBO가 징계도 나오고 뭐 이런 사태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기아가 굳이 거기 나와서 그러니까 기아가 만약에 거기서 리액션을 했다면 우리는 피해를 봤다라고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그럴 이유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뭐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번 시리즈에서는 선수단끼리 뭔가 파이어가 나는 게 전혀 없었는데 시즌 중에 언제든지 사실은 선수단에서 얼마나 이게 민감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김민식 포수가 사인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손을 앞으로 더 꺼내서 요 움짤이 이제 돌아다녀요. 동작을 굉장히 크게 해서 진짜 보라는 듯이 하고 삼진을 딱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나온 게 있어요. 그 1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세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우리 팀은 그런 거를 흘리고 다니냐? 바보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또 불펜 배터리가 이미 그걸 눈치를 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아 타이거즈가 바보 같은 팀은 아니다. 경기 도중에 이미 눈치를 챘잖아요.
바보일 리가 없죠. 프로니까. 예. 프로니까. 그러니까 일루 주자를 진짜 아주 느리게 그 음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만 이제 그 옆에 것만 가져왔는데 요 전에 이제 사인을 낼 때 요 전에 사인을 낼 때 요거를 되게 느리게 해놓은 게 있는데 7회.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요때요. 맞아. 이날 배터리 사인이 잘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날 스포티비의 김재현 해설위원이 그런 멘트를 해요. 지금은 김민식 포수가 견제 사인을 냈는데 헥터가 안 하네요라고 해요. 사인은 해설위원도 알아. 우리 팀 사인은 알만한 그리고 몇몇 해설위원들이 있어요. 사인 알고 해설하는 분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근데 그걸 안 좋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사인 뻔하겠죠. 몇 가지 패턴 있어도 뻔히 알겠지. 알긴 알아. 보면은 몇 해설위원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딱 지목은 안 하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날도 있었어. 견제 사인인데 안 하네요. 네. 안다는 거 아니야 우리 팀 사인을. 네. 근데 알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까 뭐 선수 출신인 BJ들이 설명했듯이 뭐 이렇게 하고 투수가 먼저 이제 사인을 내면은 그 자체가 꼬아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때렸습니다. 우측 파울라인 근처 우익수 쫓아갑니다. 오 잡았어요. 저는 잡아냈어요. 와 이게 일루 성공. 이날 기자실에서 탄성 터졌어요. 저 순간. 저도 보다가 와! 네. 더블 플레이. 와! 기자실에 우익수 최원 이게 어제잖아요. 대략 그렇죠. 대략 한 30명 정도 기자가 있었던 것 김재현 선수는 같은데 이게 선상에 떨어진 동시다발적으로 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주춤 설마 와 잡고 하면서 나면서 더 탄성이 발을 옮겼단 말이에요. 와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네. 욕설과 함께 감탄사가 바로 나오는 스타일에 힘을 실어가지고 최영우 선수가 이제 장타를 진짜 만들었고 오 시옷 비읍 오 시옷 비읍 지역인 것 같으네요. 그 느낌이죠. 어우 왜 이런 이재호 그냥 입장에서는 바로 장타 하나를 또 뺏기는 투구수 이제 60개가 된 패티엔 같은 경기 네. 5회는 이 선수가 또 3루에 있습니다. 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최원준의 멋진 수비. 이렇게 패티니 루시 페르님이 또 베이비 조이 최원준 감사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잠실야구장입니다. 수비가 좋아진 게 확실히 보여요. 이제 수비가 네. 타고나는 부분이냐 노력에 의해 개척이 가능한 부분이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거의 타고난다에 가깝잖아요. 수비가요? 네. 저는 반대 후천적인. 네, 네,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으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저는 타고날 놈이 부단한 개선을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많이 그쵸, 차이가 그럴 수 너무 있죠. 크다. 예. 기본 통 자체가 훨씬 큰 선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인 야구만 해도 내야 있다 외야 가면 진짜 헬게이트거든요. 예. 정말 끔찍하거든요. 예. 예. 전 정말 지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을 본 적이 있다고요? 예. 저도 사회인야구 몇 년 전에 지금은 뭐 보셔도 제가 덩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잘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왜? 네. 잘할 수도 있죠. 운동은 남들이 잘하는 거지 제가 잘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입만 떠들면 됩니다. 네. 제가 야구를 잘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러진 않는데 아주 한 6, 7, 8년 전 얘기이긴 한데 저 10년 다 돼가는구나. 사회인야구를 했었어요. 잠깐 했었는데 내야를 보다가 외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처음에 시작은 포수였거든요. 그 포수도 왜 보게 됐냐면 야 네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앉아라 이래서 앉은 거예요. 흔한 사회인 야구의 포수 포지션. 네. 맞죠. 네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저거 얼른 차고 앉아라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일루수인가 누가 다쳐갖고 거기가 나갔다가 다시 외야까지 빠졌거든요. 공 뜨는 순간 나는 달려야 되는데 타구 판단이고 뭐고 뭐 제 영역을 벗어난 무언가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이제 심장 터진 줄 알고 죽을 뻔했거든요. 다시는 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원준 선수 얘기로 돌아가자면 최원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내 수비가 좀 는 것 같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얘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오. 캠프에서. 그러니까 멋있네. 네, 훈련을 할 때 100% 120% 쏟아 부었대요. 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진이 다 빠져갖고 그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훈련만 올인을 딱 하고 그렇게 캠프를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치 그 예전에 김성근 감독이 다시 한화에 부임해서 정근우 선수의 유니폼이 더러워졌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 느낌.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실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자기 스스로도 느껴지고 하니까 아 수비가 조금은 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외야를 다 보니까 그렇죠. 어떠냐 그랬더니 외야는 타고 날아오는 시간을 쓰니까 조금 편안하긴 하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근데 내야는 이렇게 확 지나가니까 대신 또 재미는 있대요. 그 사실 3루에서 1루 송구하는 게 작년하고 달라요. 조금 달라졌어요. 네, 작년하고 좀 달라요. 달라졌어요. 네. 네. 여기 글러브에서 빼는 시간부터 이렇게 딱 나가는 시간, 이 전체적인 시간도 짧아졌을 뿐더러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는 특히 어제 그 외야 우익수 캐치 그거는 파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네. 타구가. 네. 그 결과적으로 파울 플라이로 집계가 됐고 그 상태로 벽을 딱 붙여서 한 바퀴 딱 돌아서 1루로 딱 던지는데 야, 진짜 기자실에 모든 기자들이 와 이랬다니까 진짜로. 그런 반응도 재밌네. 네. 와 이랬어요 진짜로. 그 다들 그냥 그 순간만큼 넋을 놨던 것 같아요. 잠실야구장의 기자실은 이제 포수 뒤쪽으로 보면은 좀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위에가 중계진이 있고 그 옆에, 네, 그 옆에. 정말 한가운데 네. 잠실야구장 가장 한가운데 네. 있죠. 네. 네. 3루 우익을 같이 보는 선수가 없죠 리그에. 이제 원래 근데 구자욱 선수가 또 3루수 네. 출신이라면서요. 네. 네. 구자욱 선수가 3루수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송구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제 외야로 넘어간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난 시즌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김기태 감독이 최원준 선수의 포지션을 정해주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어린 선수가 포지션 없이 뺑뺑 도니까 네. 오히려 수비가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사실 대부분이었고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겸장 뭐 이제 오타니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외야 겸장을 하다 보니 장점도 있어요. 어느 팀이나 슈퍼 유틸리티가 있으면 진짜 편해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그 이범호 선수가 정말 아쉽게도 다쳐서 빠지고 안치홍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 다쳐서 빠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 이명기 선수 체력적 오면서 우익수도 불안불안하고 다 되잖아요. 최원준이라는 선수가. 구단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최원준이라는 선수가. 김태 감독은 잘해주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잘해주겠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혹시 이제 그런 질문은 해보신 적 있어요? 최원준 선수의 주 포지션에 대한 뭐 이런 질문들? 그에 대해서는 뭐좀 말씀을 아끼시는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기태 감독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확답을 왜 안 하시는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김기태 감독님은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거꾸로 보면 최원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원준은 장기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 마음이 안 좋지 않냐라는 또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최원준의 포지션은 우익수로 생각합니다 하면 이명기 선수가 들으면은 네. 오이씨 나는 뭐요 그러면 만약에 이범호 선수 뭐 3루다 하면은 네. 나 이제 뒷방 늙은이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쵸, 사람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그 뭐지 엔트리 관련해서 이제 기자실 그 게임 전에 이제 인터뷰 때 엔트리 관련해서 뭐 누구 들어오고 누구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언급을 안 하세요. 뭐 누구는 안 나옵니까? 네, 라고 잘 하면은 언급을 안 하시고 그 예를 들어서 시즌 초반에 포수 엔트리 3명일 때 그 뭐 이명기, 배경환, 한선택이 다 했을 때 김민식 김민식, 이명기래. 그 3명 다 했을 때 누가 한 명
그때 이제 이민우가 선발 예고되면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한 명이 나가야만 한승택이 했던 나가야 맞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전날이었나? 그러면 이제 4선발 누구 들어오면 누구 빠지나요? 했더니 그때는 또 지금 미리 얘기하면 또 나가는 선수 그 선수도 사기 문제니까 근데 그때 되면 그날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들 전체를 케어해야 되는 위치에 또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원준 선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딱 콕 집어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 아니 본인은 선수 시절에 1, 2군 왔다 갔다 할 걱정을 할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왔다면 그렇죠. 4번 타자였으니까. 근데 참 그런 거를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참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네. 그 위치의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최고 엘리트 S급의 타자였는데. 엘리트 오브 엘리트였죠. 올타임 레전드에 뽑힌 타자예요. 네. 김기태 선수는. 선수 김기태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선수였죠. 참 장점이 분명히 있는 감독이에요. 왼손 KBO 최초 에서. 홈런왕 맞습니다. 네, 왼손 저도 최초 홈런왕 맞습니다. 최초의 홈런왕이고 참 이제 장점이 많은 이제 감독이신데 이제 그 이제 때로 조금 이제 뭐 모든 사람의 장점을 가질 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스타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네.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부진한 선수 좀 빼지. 아니면 하위 타선을 좀 내리지 하는 이제 팬덤의 목소리가 있고 저도 네. 이해 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직해요. 어떻게 보면 참 네. 그게 또 스타일이고 네. 남자죠 남자. 예. 상남자. 그냥 뭐 스타일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원준이가 군대 갔다 오는 게 더 좋겠죠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가긴 가야 되겠죠.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되고 그 시점은 아마 뭐 지금 이제 전역해서 돌아올 자원이 황대인 같은 자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해서 이제 보낼 것 같아요. 보낼 것 같고 뭐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군대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요. 뭐 아직 어린 선수여서 그런 건 아마 그 팀에서 잘 조율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발표가 나기 보다 전에 항상 먼저 그래도 알려드려요. 군대를 계획하고 있는 선수 혹은 뭐 상무나 경찰청에 지원을 하는 선수가 누가 있는지 네. 이제 항상 저희가 그래도 먼저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슈를 다룰 때는 너무 아니고 이제 막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차차 또 그런 것들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수비 이렇게 저 슈퍼멀티로 내가 쓸 수 있다니까. 그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내가 우리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슈퍼멀티로도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109명에 못 들어갈 정도의 수비는 절대 아닌데 굳이 잘라놔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 최종 엔트리에 떨어질 수는 있지. 그리고 그거는 감독의 맴인데 너무 일찍 떨어뜨려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덤에서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살짝 좀. 자, 오늘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롤러코스터예요, 기아 타이거즈.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임기영 선수가 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날 뭐 첫날이기도 했고 또 워낙 두산 타자들이었으니까 이게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잘 던졌고 다음에 또 투구수 늘리고 더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리고 그날 이제 초반에 아직 약간 임기영 선수가 작년에 한참 좋았을 때 아직 좀 덜 올랐다는 느낌을 제 스스로는 받았던 부분이 4회 5회 가니까 체인지업이 맞아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1, 2회 때는 또 잘 떨어지고 잘 이제 배트를 이끌어냈는데 3, 4, 5 가니까 이제 체인지업이 맞아 나가는 게 좀 보여서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정말 부탁인데 미리미리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마이 타이거즈는 이게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요. 오늘이 넷째 주죠. 두 번째 주 14일 다음 주 방송은 14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이 원래 저의 그 휴식일인데 그렇습니다. 빨리 또 지하철까지 태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다님 별풍선 연다님 또 감사. 뭐 요거는 계속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다 잠겨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고생하셨습니다.